자, 앞서 만든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그 이와 같이 클래스로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 클래스를 객체화 시켜서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렉트와 렉트와는 서로 다른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기 갖고 있는 필드와 각기 갖고 있는 메소드로 다양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원래대로 좀 고쳐 놓겠습니다. 여기 요걸까지 같이 갖춰 놓으면 여러분이 혼동스러울지 모르니까 일단 요거는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게요. 자, 요 부분 지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사각형을 구할 때는 가로와 세로가 있으면 돼요. 그걸 통해서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피를 잰다고 해봅시다. 부피. 자, 부피라는 게 뭘까요? 부피라는 게 부피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사각형은 자, 이것처럼 가로가 있고요. 그리고 세로가 있으면은 이 둘을 가지고 면적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피로 넘어가게 되면 요거보다는 이제 한 차원 높아지는 거죠. 자, 바로 여기 가로와 이쪽에 세로 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면적이 구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부피라는 것은 여기에 높이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 높이를 편하게 높이라고 해볼게요. 이 높이를 곱하면은 이게 최적 즉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한 면적에다가 그 면적에다 높이를 곱하면은 부피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죠. 갑자기 사장님이 와서 야,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사각형을 작성하는 거 그거는 옛날 거고 이제 우리가 부피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대.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프로그래머가 예, 그런데 이거 부피 만들려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싹 지우고요. 자, 여기 가령이 들어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싹 지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이 만드는 겁니다. 뭐 클래스 부피 뭐 해놓고 이제 뭐 여기다가 인트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부피 재는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이 작성한다는 거 이제까지 작성한 이 모든 거를 버리고 새로이 작성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심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렉탱글이라는 함수를 그대로 살려서 아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면적에다가 높이만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이 부분을 그대로 물려받는 겁니다. 렉탱글을 물려받아서 나는 또 다른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 얘는 부피라고 합시다. 부피. 자, 얘는 누구한테 물려받냐면 extend 아까 제가 명심하라고 한 그거 있었어요. extends 뭘 확장하는 거냐면 아까 기껏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던 렉탱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으면은 이 렉탱글로부터 확장된 부피라는 클래스를 만든다. 그거는 바로 렉탱글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모두 물려받아서 부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내가 이제 여기에 더 추가로 필요한 높이 이것만 더 하나 더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면적에다가 이 높이를 곱한 바로 부피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int 최적이라고 할까요? 네, 최적 int 최적
이 함수 메소드는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면이라는 함수 return 면이라는 함수를 여기서 호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렉탱글에서 물려받았으니까 곱하기 바로 지금 갖고 있는 높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은 부피를 RRR이라고 해봅시다. 부피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제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변수죠.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new 부피를 객체화시킨 놈을 집어넣는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으면은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잘 보여드려야 되는데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보여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능한지 한번 여기 올려놔 볼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놓으면은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자, 여기서 해주는 것처럼 부피 RRR 그러면 RRR이라는 이름으로 이 부피라는 놈을 가리킬 수 있는 이 레퍼런스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바로 밑에 있던 요거에서 RR의 new 부피. 그러면 부피는 바로 뭐냐면 부피라는 놈을 객체를 만들어라. 그럼 부피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클래스 부피라는 놈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부피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부피는 extends 렉탱글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렉탱글이 갖고 있는 걸 모두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걸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피라는 놈은 렉탱글이 갖고 있는 가로도 있는 거고요. 가로도 있는 거고요. 렉탱글이 갖고 있는 세로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렉탱글이 갖고 있는 면이라는 메소드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부피라는 놈은 자신이 갖고 있는 높이도 갖고 있어요. 자신의 높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적이라는 메소드도 갖고 있어요. 최적이라는 메소드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선언한 new 부피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new 부피로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바로 레퍼런스 값, 초기 값을 구한 것이 바로 new 연산자고요. 예, new 연산자로 구했고 그것을 RRR에다가 넣으라고 했으니 RRR은 이제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우리는 요 놈을 어떻게 지적할 수 있냐면 RRR에 있는 가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RRR에 있는 세로 그 다음에 요거는 RRR의 면이라는 이름으로 함수 호출할 수 있고요. 이거는 RRR의 높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RRR의 최적이 되는 거고요. 이 메소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RRR의 가로에다가 가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10 넣고 RRR의 세로 20 넣고 자, 높이를 뜻하는 RRR의 높이에다가 5를 넣고 자, 이런 다음에 RRR 출력해 봅시다. system.out.println 하고 뭐를 찍어라? RRR에 있는 면이라는 함수도 호출할 수 있네요. 면 호출해라. 그러면 이건 면적을 출력하는 거고요. 또 하나 면적을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네요. system.out.println RRR에 있는 최적의
호출하게 되면 바로 부피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면적도 나왔고요. 바로 부피도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애써서 작성했던 이 클래스는 하나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뒀습니다. 그대로 두고요. 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덧붙여 만든 거죠. 바로 여기에 재사용, 이전에 애써서 작성했던 클래스, 이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뭐 한두 줄짜리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이게 만 줄, 2만 줄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방대한 소스, 이제까지 공들여서 작성한 소스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활용해서 쓴다는 거. 바로 리유즈, 재이용, 재활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상속받아서 간단하게 프로그램만 몇 개 수정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객체 지향 언어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됩니다.